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퇴근하고 이렇게 베란다 문 열어놓고 책상에 앉았답니다. 제가요, 이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상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앉은뱅이였다가 지금은 이렇게 책상을 좀 높이 하니까 카메라를 올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티테이블 하나를 조금 장만해가지고 카메라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구 배치를 전부 다 다르게 하니까 이것저것 조금 불편한 게 생기네요. 제가 지난번 주말에 세종다육에 다녀와서 또 어떤 다육이를 데리고 왔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저도 또 하나씩 이게 한꺼번에 못하니까 하나씩 분갈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아침 출근할 때부터 굉장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사실은 주말 날씨 생각하고 속에다 반팔을 입고 나갔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물론 이제 웃도리를 걸치고 나갔긴 했어요. 근데 출근길이 아주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바깥에 베란다 문을 제가 이렇게 좀 시원해서 열어놨는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비를 한번 걸렀잖아요. 때문에 요번 비는 제가 관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말 때쯤 낮에 영상 찍고 나서 자리 바꿈을 조금 했어요. 많이 했어요. 표시는 안 나겠지만 일단은 바위솔이 우짜라는 것 같고 치마를 입어서 여기다 이렇게 내놨답니다. 요 베란다 아이들은요 조금 나중에 보여드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들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어가라고 비행기 소리가 나는 거 있죠. 들어갈게요. 제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와 비행기 소리 엄청나네요. 와,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한 15분은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베란다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자, 어떤 아이들 데려왔는지 궁금하시죠? 아, 근데 진짜 이번에는요, 제가 저한테 놀란 거 있죠.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제목에도 붙일 건데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아이 때문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알록달록 본 아이들도 있고 또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영상에 담은 이런 동금도 있고 그런데요. 요 아이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키우시는 이쪽으로 보시면 이거 홍포도예요. 이 홍포도도 옛날 다육이거든요. 제가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거고 이 이름 때문에라도 굉장히 유명세를 가지고 있던 아이고요. 지금도 원종급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아이인데요. 제가 딱 하나 키우고 있어요. 아주 쪼꼬미로. 그런데 다육생활 한 5년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질릴만도 되잖아요. 그래서 키핑장에 데려다 놨는데 사실은 이 홍포도를 제가 너무 작은 콩분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정말 홍포도다운 홍포도 그걸 하나 똘똘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베란다도 완전 꽉 차고 키핑장도 거의 뭐 만석이다시피 하는데요. 꾸준히 이렇게 다육이들을 데리고 오면 또 어디다 두려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렇게 저렇게 청소하면서 다육이 정리를 하다 보면 또 빈 공간이 생기고요. 키핑장에도 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만큼씩 공간이 생긴다고. 그리고 저는 키핑장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 키핑 생활 하시는 이웃님들을 보시면 이 밑에까지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이블을 가장 작게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2개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많게는 6개, 8개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비교를 하자면 아닌데 뭐 요만큼의 여유가 조금 있다라는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린답니다. 근데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 소리를 하냐면요. 제가 이 홍포도를 국민이 홍포도 아주 작은 아이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국민이 홍포도는 진짜 국민 다육이답게 가격이 착합니다. 그런데 이 홍포도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농장에 가면 있어요.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세종다육에 갔는데요. 요렇게 노랗게 색이 들어온 이제 금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홍포도 금이거든요. 노랗게 홍포도 금이 바닥에 그 진열대 제가 촬영하면 다육이를 싹 사장님 이렇게 세팅해 놓잖아요. 그 세팅해 놓은 밑에 이 아이가 이렇게 빨간 포트로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색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만만하게 리스트에 홍포도를 하나 데려와야지 하고
했던 차에 이 아이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뭐 대본에 망설일 것도 없이 너는 나 따라 집에 가자 하고 냉큼 집었겠죠. 그래서 집어서 박스에 넣어놓고 그리고서는 저는 이제 촬영하기 전에 워밍업을 조금 한다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다육이 선별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을 건지 뭐 이런 것도 조금 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제 것도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고르고 그런 거를 하는데요. 그 워밍업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주워 모으는 거죠. 박스에다가 제가 업어갈 아이들을 이렇게 담는답니다. 그럼 이렇게 눈에 띄면 하나씩 색깔이 눈에 딱 띄면 담고 그래요. 요거는 발디랍니다. 발디도 옛날 다육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발디는요, 제가 초보 때 1,000원, 2,000원 그렇게 데려와서 키웠었어요. 키웠는데 이제 인기종에 밀려가지고 아마도 키핑장 어딘가에 쪼꾸미로 하나 앉아 있을 거예요. 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일조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기는 조금 난감하고요. 거리대나 햇빛 이제 남향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있는 곳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이 발디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색감이 이렇게 완연하게 들어온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게 이제 녹빛으로 이렇게 새로 새 입장이 나오는 모습도 예뻐가지고 발디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요거 하나가 또 작게 심기가 뭐해서 제가 수영을 좀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합식하려고 좀 풍성해 보이려고 발디 2포트를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요게 아마 몇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이렇게 발디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봐서 반가워가지고 발디를 또 이렇게 품어 왔답니다. 홍포도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제가 생뚱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치설송 이제 핑크 치설송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약품 처리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만들어서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설도 있고 그렇답니다. 어떤 게 확실한 건지는 몰라요. 근데 이 해마다 이 핑크 치설송이 요맘때쯤 되면 봄 되면 항상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존에 베란다에 치설송을 많이 키우잖아요. 씨앗바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핑크 치설송을 인위적이다 해가지고 한 번도 데려오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는 이 색감 하며 이 농장에 갔는데 좀 화사하게 그렇게 세트로 짜르륵 줄 맞춰서 열 맞춰서 있으니까 아주 이뻐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 키핑장의 이유님께서 약간 타원형 분에다가 그분도 여기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걸 아세요. 그래도 이제 산뜻한 그런 기분이 있고 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듯이 꽃 한 송이를 봐도 뭐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예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어쨌든 몇 개월은 볼 수 있어요. 길게는 1년까지도 가고 짧게는 6개월 뭐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색감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냥 정상적인 치설송으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상적인 치설송도 물이 들거나 묵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핑크색이 산뜻한 요 핑크 치설송도 하나 또 업어 왔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영상에 담았어요. 요것도 그 우리 사장님 말씀이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 있었던 다육이다라는 말에 제가 이제 원종이라든가 옛날 다육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신품종보다도 오래되었다 뭐 그런 다육이라든가 또 학명이 있는 다육이 이런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봤는데 옛날 다육이라고 하니까 또 확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동금을 하나 업어 왔답니다. 요게 10,000 몇천 원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키워봐서 이 순둥하고 예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거 문스톤이랍니다. 에케 문스톤. 에케 문스톤을 제가 초보 시절 1년차 때 키웠는데 했지만 1년차 때는 거리대 영상이 다 초록초록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제 다육이 거리대 아이들이 색감이 예쁘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연차수가 되면 다육이 색감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게 초록둥이 중에서 이 에케문스톤의 빨간 모습을 데리고 왔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히 순해요. 순하고 착하고 병충해 없고 그렇답니다. 근데 저도 요것도
초보 때 키워가지고 지금 딸랑 작은 아이 하나 있어요. 아마 한 6, 7cm 화분에 앉아있는 아이 하나? 뭐 그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를 또 품어왔답니다. 키워봐서 성격을 아니까, 예쁜 모습 아니까. 또 에케문스톤도 오래간만에 나왔고 아주 짱짱하니 진짜 건강해요. 아주 돌덩이처럼 짱짱한데 이 꽃 모양도 제대로 갖춰져 있죠. 그 모습이 또 예뻐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내내 있던 다육이도 그날따라 꽂히는 다육이가 있다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요거는 롤리폴리예요. 롤리폴리가 아주 묵둥이로 목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주 이쁜 게 뭐냐면은요. 제가 키우는 롤리폴리가 있어요. 내내 저 거리대 끄트머리에, 맨 끄트머리 구석탱이에 그 보톡스 비인하고 같이 키가 커가지고 구석에 놓고서 키우는 아이가, 이 아이가 제 베란다에서 5년 된 아이예요. 5년. 이 아이가 처음 데려올 때요. 초록이었어요. 초록초록해서 롤리폴리가 예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묻어나니까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5년 차 됐는데 분갈이 아마 제가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줬어요. 이 입장이 두툼한 미인류들은 제가 짤뚱하게 달군다고 해가지고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씩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키운답니다. 근데 성격이 순하고 병색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놔뒀겠죠. 아마 아프다 신호를 보냈다면 분갈이를 해줬을 건데 제가 올해 이 아이가 수영도 예쁘지 않고 화분도 좀 바꿔주고 싶고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시간에 쫓겨서 못했어요. 그런데 요렇게 롤리폴리가 다져진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아이만큼 색감이 비스름하게 이렇게 다져진 목대 좀 보세요. 이게 영상에는 포토수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올리지 못했는데 그 몇 개 한 4, 5개 있어가지고 요 아이하고 합식을 해주려고. 합식하면 조금 풍성하게 그렇게 또 더 예쁜 모습 또 뭐 2개, 3개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합식하면 좀 수영을 풍성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롤리폴리를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근데 아주 건강세고 색감도 적당히 들어왔고 얼굴 크기도 제가 키운 아이보다 크죠? 농장표니까 이게 성장 위주로 키워서 아마도 얼굴이 클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합식해가지고 베란다에서 또 물 아껴가면서 키우면 이렇게 짤뚱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아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홍포도는 제가 그냥 금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도 시세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 홍등도 영상에 담았잖아요. 홍등이 그만한 사이즈가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요. 5만원, 6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사이즈 큰 거는 아직은 엑스플랜트에서 5, 6만원 합니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한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다육이 값이 뚝뚝 떨어지니까 요것도 이게 펄본베르크 금이랍니다. 제가 예전에 키핑 생활 처음 초보 때 제 이웃님께서 이 펄본베르크 대품, 중품 대품? 얼굴이 한 4두 정도 있었고요. 얼굴 로제트 크기가 이 정도 된 아이인데 군생이었어요. 그걸 한 10만 원에 품어다가 식재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한 2년 차? 그때쯤밖에 안 돼가지고 저 10만 원짜리를 데려다가 저렇게 식재를 해놓고 자리 못 잡아서 휙 가버리면 저걸 어쩌거나 하고 예쁜 거보다도 보라보라하니 금줄이 산반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멋있는 것보다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업어올 엄두를 안 냈었는데 요번에 이 펄본베르크 금 요즘 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아이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키핑장에 있는 마블금도 그게 제가 선물 받은 거라 한 10만 원 돈? 데려온 아주 좀 중품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그렇게 이제 그 마블금도 요즘은 또 10,000원짜리 마블금도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요 홍포도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겠구나 하고 요거를 이제 박스에 담아 놓고 저는 토탈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탈 계산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촬영을 하고 자주 일률적으로 규칙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농장 사장님들이
계산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하고 이 판매가 영상에 나가는 금액보다도 어쨌든 할인의 할인가를 많이 해주세요. 거의 원가이다시피 그렇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담기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욕심껏 막 2박스씩 1박스씩 꽉 차게 갖고 오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제값을 다 안 받으시니까 그럼 또 갖고 오고 싶은 욕심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5개, 6개 7개, 뭐, 요렇게 숫자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제가 이렇게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2, 4, 6개, 요 발디까지 7개인가요? 요렇게 갖고 왔는데, 그리고 토탈 계산을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제가 그 계산한 금액도 그냥 뭐 문자로 이렇게 다 이제 휴대폰에 입력이 되니까 금방금방 이게 안 봐요. 안 보고 바쁘다 보니까 또 영상 끝나고 키핑장 들렀다가 다 여기 영상 찍고 집에 와서는 또 막 업로드하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 볼 시간이 없거든요. 요 홍포도를요.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품어온 이제 언박싱을 하잖아요. 이제 세종다육 사장님께서 언박싱 할 거를 아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내가 생색내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 펄본베르크 금이나 이렇게 짱이맘 쇼핑하는 스타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격을 묻지 않고 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한 번도 세종다육 선생님하고 사적으로 집에 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문자로 안부 문자 정도만 해요. 일정에 대해서 조절하는 거 그런 거 정도만 하는데 전화를 친히 주셔가지고 요 홍포도 가격을 혹시 아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몰라요. 그러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가격이 일반 금다육이가 가격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 아이가 아니라서 언박싱을 하다가 잘못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가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지노선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다육이 쇼핑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선물 받고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그 마지노선 곱하기 4 그 정도로 거만둥이더라고요. 엄청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거 너무 이 가격을 그냥 일반 금아닌 홍포도 가격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고서 엑스플랜트에 검색을 해봤어요. 엑스플랜트에 검색을 해봤는데 야, 외두짜리 하나가 8만 원이더라고요. 금 얼큰이 요거 얼굴 하나가 8만 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지금 얼굴 수가 하나, 둘, 셋, 넷 보이는 것만 큰 얼굴이 4개죠. 자, 요 밑으로 아가들이 이렇게 2개씩, 3개씩 짠짠하게 달렸는데 저 쪼꼬미 아가에도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아이는 금이 완전하게 들어왔잖아요. 완전 복륜 금에 얼굴 전체가 금이에요. 근데 반쪽만 들어간 게 뭐 4만 원에서 8만 원, 12만 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엑스플랜트에 사진 올라와 있는 것보다 제일 컸어요.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정확하게 사장님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저도 여쭤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멘붕이 와가지고 이 아이도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도 생기고요. 그때서 문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 은행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그 결제한 이 금액, 토탈 금액을 그때서 확인을 했어요. 이 정도로 제가 진짜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나요? 요즘 제가 공부를 안 하긴 안 합니다. 사실 초보 1년차, 2년차 때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막 독파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열정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설렁설렁 그냥 내내 이제 공부를 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같은 말 반복되고 저도 영상에서 실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육이 키우는 방법이 1년 4계절에 이제 다 토탈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약간 이제 조금씩 나름대로 환경에 따라서 이 다르다라는 거 이런 정도로만 조절을 해드리고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진짜 왕왕 초보맘미들은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경험의 팁을 드리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 다육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요즘 진짜 제가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갑자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금액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고 내가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그렇거든요. 제가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이유가요. 그런 거, 초보맘님들의 심정을 제가 알겠어요. 보내면 어쩔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발디, 착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키우다가 보내면 크게 부담이 없고, 뭐 또 데려오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보내면 진짜 솔직히 속쓰려요. 속쓰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를 어디다 심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흙을 어디다가 해줘야 될지 제가 그 엑스플레이트에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요. 요 홍포도를 심어놓고 복토를 한 게 전부 S라이트로 이렇게 복토를 해놓은 게 이렇게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요 아이를 특별 대우해서 S라이트로 복토를 해줘야 되나, 황토벌 뭐 이런 걸로 복토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하루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이 아이를 보니까요, 그렇게 흐뭇하고 뿌듯하고 뭐 속이 꽉 찬 것 같은 느낌? 이래서 고가의 다육이들을 금다육이, 창금다육이 이런 거에 빠지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제가 빠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어림도 없어요. 전혀 뭐 그럴 생각도 없고 진짜 우연히 이렇게 너무 몰라서 이렇게 들어오던가 아직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키워받을 텐데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데려온 아이들 이것도 한번 잘 키우고 싶어요. 지인분이 키우는 그 펄본 베르크 금의 10만 원짜리 만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갈이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키워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하나만 이거 지금 팅커벨 금이잖아요. 베란다에서 진짜 수영이 난해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 도양분에다가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이면 노란색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사이즈가 여기에 맞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이쁜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작은 얼굴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하나도 소멸 안 되고 그대로 다 커요. 요거 매력 덩어리입니다. 아주 순둥순둥 금치고는 잘 큽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요 팅커벨 금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길어졌어요. 자, 오늘 이렇게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